이번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 12시 25분에 객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호텔이긴 했다. 마치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기 직전 환풍구에 다이아라도 넣었을 법한 그런 비주얼이었다. 크게 지어놓은 호텔에 손님이 없으니 넓은 라운지엔 청소할 사람도 없어 바닥에 먼지만 쌓였고 얼마나 장사가 안되는지 구석에 있는 고풍스러운 흔들의자도 거미에게 세를 내주고 있었다. 시침은 11시라는 숫자를 막 넘어가고 있었고 이 주변에 건물도 거의 없다. 카운터에는 잠시 자리 비었습니다 라는 팻말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마음이야 당장 자리를 박차고 다른 숙소로 알아보고 싶었으나 그나마 이 주변에서는 가장 나은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 마음을 접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호텔의 광고가 아닌 개인 핸드폰의 연결음이 들리고 바로 잠깐 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약간 굵은 톤의 목소리다. 어디인지 주변에 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아, 네! 제가 하루 묵고 싶은데 자리에 안 계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근데 제가 좀 멀리 나와 있어서요. 평소에 예약 손님 외에는 거의 오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쉴 곳이 마땅치 않은데 제가 카운터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9방이나 들어가 쉬시고 내일 계산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조용조용 점잖은 말투로 정중히 사과하고 내게 호의를 베풀었다. 아, 그래 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지만 비밀번호를 그렇게 막 알려줘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현금 카운터와 키 카운터가 따로 있거든요. 열쇠 가져가서 봐야 뭐 몰래 와서 자워가실 거 아니면 쓸모도 없습니다. 원하시면 기념을 하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에게 비밀번호를 듣고 남자는 유의사항 몇 개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새벽에 가끔 전파가 안 터질 때도 있으며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소란을 피웠으면 안 된다는 것 따위의 것들이었다. 친절하고 정중하고 예의 바른 남자라서 낡은 호텔마저 운치 있어 보였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정돈된 방은 가격에 어울리지 않게 비싼 방 같았다. 아니, 기분 탓이 아니라 강원 시내 어디를 가도 이 가격에 이 정도 방은 찾을 수 없을 터였다. 라운지는 낡은 빠진 데에 반해 방은 낡긴 했으나 일반 객실인데도 불구하고 넓고 깨끗했다. 낡은 건물과 어울리지 않긴 했지만 가구들은 모두 거의 새 것이었고 테라스까지 있었다. 역시 새 것인 냉장고에는 간단한 음료와 샴페인까지 있어 TV를 켜고 테이블에 앉아 혼자 은은한 나무 향을 맡으며 샴페인을 땄다. 늦은 시간이라 주로 보는 프로그램도 하지 않고 이상하게 몇몇 채널을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TV 역시 새 것이라 고장은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 산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다. 적당히 채널을 돌리다 그렇게 볼 프로그램이 없자 TV는 꺼버렸고 한 잔을 채 안 마신 샴페인을 그대로 두고 침대에 누웠다. 아, 기분 묘하네. 갑자기 그런 기분이 든 건 왜였을까? 아무도 없는 라운지? 친절한 주인? 아니면 TV에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어? 이유를 하나하나 찾다가 멈칫했다. 기분이 묘했던 이유는 바로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라운지에서부터 복도, 테라스 쪽 창문도 열려있는 이 방안에서까지 그렇게 들렸던 소리는 그저 전화 연결음과 TV 소리, 내가 샴페인을 따는 소리. 낡아빠진 호텔의 방음이 그렇게 완벽할 리가 없었다. 가구가 전부 새 것인 것을 보아
의외로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벽을 두드려보니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았다. 벽에 귀를 대보았다.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우연일지도 몰라 라운지에 내가 걸어갔던 3층 복도에 내 옆, 아래, 위 객실에 아무도 묵지 않을 수도 있지. 하긴 이렇게 낡은 호텔이 꼭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법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 갑자기 등골이 옥상해졌다. 친절한 남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열어뒀던 키 카운터에는 내가 꺼낸 열쇠의 빈자리만 있었을 뿐이었다. 이 건물에 나 혼자다? 아니다. 아무리 이렇게 낡은 호텔이라도 모든 방이 안 나갔을 리는 없다. 그 카운터의 키들은 보조키들이었다. 그렇지 않을 리 없다. 여기선 내 이상한 추측이 들어간 것이다. 핸드폰을 보자 한두 칸 떠있던 전파는 아예 끊어져 버렸고 벗어놓은 탁자 위 시계는 이제 막 숫자 12를 가리키고 있었다. 조용히 묵고 갈 수도 있었으나 갑자기 이 호텔이 의심스러워져 갔다. 친절한 남자는 분명히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형식적인 대사일 수도 있었으나 나는 확인해야 했다. 305호의 방문을 열고 복도를 걸었다. 계단의 위아래로는 아무도 없었다. 라운지와는 다르게 복도와 계단은 청소가 잘 되어 있었다. 들리는 소리는 여전히 내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뿐이었다. 오싹한 기분을 애써 떨치며 라운지에 도착을 했다. 다른 각도에서 봐서 그런가 라운지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음산한 기온이 차있는 것 같았다. 유리로 된 회전문을 통해 보이는 바깥은 불빛 한 점 없이 빨려들 것 같은 완전한 검정이다. 아까보다 자세히 보니 바닥은 더럽고 물건들 하나하나는 모두 깨끗했다.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는 명함상자와 전화기, 숯, 그리고 뒤로 팩스와 도자기 화분. 들리는 건 내 구두 소리.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키 카운터를 열었다. 비어있는 칸이 한 칸, 아니 전부 볼 수 있게 카운터를 당기자 비어있는 칸이 총 2칸, 205호, 바로 아래층이었다. 그렇다면 이 카운터는 보조키가 아니라 진짜 방이 205호와 305호로 2개 나간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205호는 말하던 예약 손님인가. 라운지에서는 핸드폰 전파가 다시 2칸으로 돌아왔다. 이 불쾌한 기분을 친절한 남자에게 바로 던지려 전화를 걸었지만 시간은 벌써 12시가 한참 지났다. 시계를 두고 왔네 라고 하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늘었다. 라운지에는 시계가 없다. 다시 올라가기 정말 싫었다. 오싹한 계단과 복도가 싫었다. 바로 옆으로 보이는 이 101호나 102호 키를 꺼내 1층에서 묻고 싶었다. 그 전에 딱 한 가지만 확인하기로 하자. 그렇게 생각하며 계단을 오른다. 한 칸 한 칸 조심조심 다른 투숙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 눈앞에는 205. 물 두드려 본다. 계십니까? 별로 큰 목소리 아니었으나 이 호텔에 들어온 후로 나는 가장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안에는 반응이 없다. 이미 잠들었나. 한 번 더 방문을 세게 두드려 봤다. 자, 아무도 안 계신가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문고리를 돌려보는데 열려 있었다. 어떡하지? 들어가 마라.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굳이 키를 주인이 갖고 있던 거라면 정말로 난 이 호텔의 유일한 투숙객이며 당장 뭔가 튀어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이런 호텔에 묵어야 하는 건가? 안 들어가면? 편하게 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친절한 남자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나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나? 평생분의 우유부담함을 살짝 열린 문 앞에서 전부 쓰던 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쪽팔리게도 기절할 뻔했다. 그래, 사실 악소리도 질렀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전화를 받았다. 친절한 남자다. 예, 여보세요. 아까 전화하셨습니까? 친절한 남자는 아까보다 더 들떠있는 목소리였는데 주변이 여전히 시끄러웠다. 아마 밤새 놀고 오려는 모양인데 저렇게 늦게까지 놀아서야 이따 아침에 볼 수나 있을까. 저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혹시 저 말고 다른 투숙객은 없는 건가요? 내가 물어놓고도 이상한 질문이다. 돌아오는 건 의아한 이야기. 아, 예. 오늘 들어오기로 하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사실 평소에도 잘 안 들어오는 분들이라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입니다만 혹시 불편하신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래? 그럼 205호는 잠깐 화장실이라도 간 건가?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10분 동안? 그게 305호에 묵으려고 했는데 저 아래층이 좀 시끄러워서요. 그런데 키가 없길래 찾아가 보니 문은 잠겨있는데 안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시고. 슬쩍 거짓말을 해봤다. 205호요. 저 손님! 1시간 안에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까지 라운지에서 가만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반값 받지 않겠습니다. 1시간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약간 취한 듯한 남자의 목소리는 갑자기 진지한 톤으로 바뀌었다. 기다려달라는 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뭔가 있다. 205호에. 난 공포영화 한 편도 제대로 못 보는 남자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데서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아까의 옷사감은 친절한 남자와의 통화로 조금 누그러들었고 그 기세를 타서 문을 살짝 열었다. 그리고 보이는 205호는 305호였다. 아무것도 달 게 없었다.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조용조용 살금살금 깊숙이 들어갔다. 부엌, 싱크대, 한쪽에는 데스크탑. 역시 새것인 냉장고에 음료는 들어있지 않았다. 다시 바닥에는 카페트. 저편의 거울에서 비추는 내 모습은 불이 켜져 있는데도 어두워 보였다.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려 침실 안쪽을 보는데 온몸이 굳어졌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본 노란 테이프. 저게 이름이 뭐더라. 모두 305호와 똑같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침대 옆 테이블은 흐트러져 있었고 노란 테이블의 중앙 위로는 상들리에 바로 아래에 거기에 묶여있는 튼튼한 발줄이, 그 아래로는 의자가 쓰러져 있었다. 거울로 비치는 밧줄에는 희끗희끗한 게 보였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어가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숨도 턱턱 막혀온다. 숨소리조차 낼 수가 없다. 부르르 떨리는 양손과 이빨들이 딱딱하며 떨리는 소리가 이렇게도 크던가. 뒤를 돌아서 들어왔을 때와 천천히 나간다. 한 걸음 한 걸음. 문을 닫고 난 후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박질을 한다. 라운지까지 허겁지겁 달려와 숨을 고르려 한다. 근데 아까부터 턱턱 막혔던 숨이 긴장 때문인지 아직도 쉬기가 불편하고 달려와서 숨이 턱까지 차있는 터라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듯 거미의 흔들 의자를 잡고 그대로 쓰러졌다.
숨이 막힌다.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아, 핸드폰을 두고 왔네. 한심하기 짝도 없게도 다시 찾으러 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친절한 남자는 1시간이라도 했으니 여기서 적어도 40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라운지에는 시계가 없다는 사실이 날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숨쉬는 건 아직도 불편하고 계속 긴장된 상태로 계단과 회전목을 주시한다. 이상하다. 분명히 40분이 지난 것 같은데 너무도 길다. 이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싫고 짜증난다. 내가 만약 라운지에 들어올 때도 돌아간다며 주변이 너무도 조용한 것과 키가 전부 제자리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둔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는 늦었고 그저 친절한 남자를 기다려야 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짐도 3층에 있었고 지갑과 휴대폰은 2층에 있었으며 정신도 어디에 떨어뜨리고 온 모양이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렸다. 절대로 이런 곳에서는 잠이 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몸의 피곤은 공포보다 먼저인가 보다. 이상하지. 1시간은 정말로 2번 더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잠에 취해서 기절한 듯 눈이 감기는데 카운터 안쪽에서 서서 안 보이는 작은 시계가 하나 있긴 했나 보다. 시계는 1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손님! 손님! 괜찮으십니까? 아, 잠들었었지 하고 카운터 쪽 시계를 살폈다. 정확히 1시. 남자는 1시간 만에 도착한 게 맞나 보다. 실은 저 205 봤습니다. 일단 솔직하게 털어놓자. 난 체면도 있고 어디다 하소연하듯 미친듯이 있었던 일을 풀어놓았다. 역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내 얘기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남자는 그렇게 말했다. 그 남자는 그 호텔에 대해 몇 가지를 이야기해줬고 나는 남자와 함께 짐을 챙겨 나와 그대로 함께 시내까지 한참을 걸어가 어느 바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후에 아침에 기차를 타고 돌아갔다. 실은 저희 호텔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변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묵곤 하갑니다. 그리고 도박을 탕진한 사람들이 목매달아 죽는 경우도 아주 많죠. 원래 자기 탓에 전파가 잘 안 잡히는 곳도 있었지만 몇 년 새에 건물은 심각하게 낡아가고 자살하는 사람도 꾸준히 늘어만 가고 저희 객실은 거의 모든 방이 자살한 사람들이 묵던 방이었습니다. 205는 엊그제 죽고 수사가 덜 끝나서 저렇게 남아있는 거였고 그보다 문은 분명 잠가놓고 키를 가져갔는데 문이 왜 열려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죄송하고 사람 많은 시내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차에서 한참을 자고 일어났을 때 시계는 여전히 1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건물 자체는 낡았는데 방은 시간이 멈춘 듯 깨끗했던 객실. 객실에 놓고 왔던 시계는 고장난 것도 아닌데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다.